자, 우리가 색계 이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 공부는 비유하자면은 요즘 일요일 날 법회 볼 때 비유는 마음의 성이라고 해서 비유를 들면서 탐진치 만의견과 같은 근본 본뇌라고 이야기하지. 근본 본뇌가 왜 형성이 되었으며 그거의 문제점, 그다음에 그것을 뭐냐면은 저지시키고 그 성문을 여는 작업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법회상에서 비유고 일견 보면은 농사 짓는 거하고 비슷해요.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걸 했을 때 다 사람들은 마음 하지만은 그 마음의 상태를 잘 가늠을 못해요. 왜?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를 가늠을 못하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뭐냐면 주어진 정보 중에서 뭐냐면은 다 동의할 수 있는 정보가 마음에 대해서 무명입니다. 잘 모릅니다. 마음에 대해서. 근데 그 마음은요. 마음은 잘 모르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데 보면은 황무지나 마찬가지. 황무지. 그냥 농사 지으려면 우리가 땅이 탁 제공돼 가지고 잘 정리된 밭이 제공된다든지 라고 하면은 농사 짓기 편하지 뭐. 오명지 뭐 주말 농장 가면 착 그냥 구획 정해져 있잖아. 뭐 그래서 그냥 그 안에 톡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처음 인간한테 제공된 땅이라는 것이 농사라는 것을 인류가 시작하기 전에는 뭐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겠죠. 내지는 다 어떻게 개간을 하든지 밥 메고 김 메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땅이 우리한테 제공되는 것을 우리 무명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뭐냐면은 내 마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은요, 잘 모르는데 마음이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시시각각 움직여요. 시시각각 움직입니다. 눈 감고 자도 움직입니다. 꿈꾸잖아요. 시시각각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에 홀아떨어져 가지고 그게 의식이 모를 뿐이지. 계속 움직이죠. 내가 의식. 잠자면은 뭐냐면은 의식이라는 게 둔화되니까 그 의식이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나라인이 꿈을 많이 꾸는 것은 첫째, 수면 시간이 길어. 나라인이. 거의 뭐 초저녁에 자가지고 아침까지 자더라고. 자기 집 소파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초저녁에 자면 몇 시에 깨겠어요? 저 같으면 새벽 한두 시에 깹니다. 근데 나라에는 계속 댕굴댕굴 하면서 그냥 거기서 소파에 잤다 집에 방에 잤다 하는가 봐. 그러니까 잤다 말았다 하니까 어떻게 의식이 살아있잖아요. 의식이 완전히 둔화된 상태는 아니죠. 우리가 메타 수면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뒤척뒤척 하면서 살포시 가수면 잠들고 할 때 그때 꿈꾸는 거죠. 마음이 자유. 그게 의식이 그러니까 푹 숙면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의식이 그 꿈을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장면. 자, 의식이 그렇지. 안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을 아는 것은 의식이 그 꿈을 대상화시켰잖아. 그래야 아는 거지. 내가 꿈속에 있으면 꿈 꾸요, 안 꾸요? 장자의 이야기 나오는 대로 꿈에 그냥 나비가 돼서 헐헐 나르는데 이게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나비가 사람 꿈을 꾸는 건지 헷갈리는 거야. 만약에 꿈하고 자기하고 동결화되어 있다면 그게 현실이지. 그죠? 지금 현실에 여러분들 꿈 안 꾸잖아요. 마음을 내가 생각이나 뭐
해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대상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내가 생각에는 회상했을 때 뭐냐면 대상화되는 마음이고 꿈이 대상화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의식에서 똑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의식은 마음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을 똑 떨어뜨려 가지고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마음 현상이 마음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걸 행위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행위는 그냥 뭐냐면은 생명의 잉태도 반드시 있습니다. 행위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움직이니까 뭐가 생긴댔어요? 움직임, 그게 당연히 식이 생기는 건데, 움직임 안에서 식이 생기는 건데, 그 움직임 안에서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했죠. 마음은 계속 움직이지. 뭐 우리가 현대에 발견해낸 게, 요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들고 있어도 어떻게 25%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 우리 지금 에너지 쓰는 거 25% 요게 쓰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들고 있어도 25% 에너지를 쓰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요. 에너지를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살이 쪽쪽 빠지지.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에너지를 다 갖다 쓰니까 살이 쪽쪽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거지. 쓴단 말이야. 그게 움직임이 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 움직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은 꿈을 대상화시키잖아요. 항상 마음은 안다는 것은 알의 주체가 있잖아요. 그 알의 주체를 아는 것의 주체를 우리 식이라 해요. 그 주체가 어떻게 나가되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의 주체를 우리 식이라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은 식은 있어요, 없어요? 식은 없죠. 식은 없잖아요. 이제 묘해집니다. 요즘 막 지난번에 우리 여기 김수진 내과 원장 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비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어. 와가지고 아유 우리 어머니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만났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못 만나는데요. 예? 당연하죠. 의사 선생님이 이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그 양반들은 사람 살리는 일을 했지. 죽고 난 다음에 일에 대한 고민은 없잖아요. 뭐 의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만나면 되니까 예? 이래서 왜요? 이래서 그 설명을 하면 긴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만난다는 거 말고 그냥 다음에 와서 이야기 들어서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식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잖아. 움직임이 없으면은 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죽으면은 생리적 움직임은 있어요, 없어요? 생리적 움직임은 없죠. 생리적 움직임은 없으니까 식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의식은 없는 겁니다. 의식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이 없으면은 다른 식은 이러니까 요즘 또 유식 배우니까 다른 식이 있는데요. 이러 아래야 식 있고 저거 이러려 그러지. 그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이제 공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상화시킬 수 있는 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상화시킬 수, 즉 나라는 것을 주체라는 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도 나라는 식이 있으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지. 그걸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의 양상이
나라는 관념이 어떻게 냐 그러면 식은 아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아는 주체, 즉 자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 관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건 오래전부터 모든 생명체에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라는 것이 지금 나 의식의 이게 있을까? 안 그러면은 계속 마음 움직이는 데서 식을 대두시킨 그 버릇이 있을까? 유식적으로 얘기하면 그 버릇이 있을까? 마음 안에서 식을 대두시켰잖아요. 나라는 것을 아니 뭐냐면은 봄에 개나리 피잖아요. 그 개나리는 전에 피었던 개나리야, 새로 핀 개나리야. 새로 핀 개나리, 그 개나리 꽃 입장에서는. 근데 새로 핀 개나리가 전에 없었지, 그 꽃은. 새로 핀 개나리가 지 입장에서는 새로 폈죠. 그거 왜 폈어요? 과거에서도 거기서 그냥 꽃 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연장이죠. 꽃의 연장이지. 꽃의 연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피는 거지. 씨앗이라는 것이 심겨져 가지고 뭐냐면은 자꾸만 생명이 자라듯이 그렇게 어떻게 그 생명이 다시 말해서 버릇져진다는 뭐냐면은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이 생명 정보의 예? 흐름 속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뭐죠? 나예요. 생명 정보요. 생명 정보입니다. 생명 정보. 생명이 뭐냐면은 생존할 때 반드시 생존을 확장시킨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정보가 식이에요. 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황무지에 농사를 짓는데 무명해. 근데 그 땅이잖아. 농사를 지어요. 그냥 버린 땅이잖아. 땅에도 농사 짓는 곡물은 안 나도 뭐가 나요, 안 나요? 나지. 뭐가 나요? 잡초가 날 거 아닙니까? 잡초가. 그 잡초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연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생명력을 땅이 가지고 있는 거야. 땅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잡초가 일어나는 겁니다. 잡초가. 개가 나지 않으면은 잡초가 크는 거지. 잡초가 막 잎을 저풀 막 나는 거지. 그 우리 사람 마음에 어떻게 잎을 저풀 나는 거지. 꼭 가면은 잡초가 어떻게 진한데 그냥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막 그와 비슷한 그게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뭔가 뭐냐면은 식물이 자라도 그것은 잡초, 즉 잡초가 계속 일어나. 왜 이렇게 잡초가 일어나냐니까 잡초가 장 생명력이 있고 우리 마음으로 따지면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애치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은 황무지에 그 황무지의 마음은요. 아까 잡초 이렇게 잡생각 잡념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 잡념 안에서도 그 잡념의 주인이 있는 거죠. 식이라는 건 식. 그 잡념의 추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잡념의 추구가 우리 학장님은 봄부터 목포를 그렇게 외쳐서 에?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결국 가을에 목표를 가게 되잖아요. 작년부터 목포 해가지고 어제는 막 성까지 나가는 거. 우리 성까지 맙시다. 안 됩니다.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실험하자면 계속 어떻게 하면은 결국 그렇게 가듯이 인간의 양상이 모든 생명의 양상이 자기가 그렇게 생겨나는 버릇대로 계속 마음도 어떻게 그 키운 대로 계속 키워지는 거지.
그 잡념이 실은 어떤 사람은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생각의 각각 캐릭터 내지는 기호 뭐 이런 이거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다 생각의 결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의 결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 그게 이제 생존하면서 자기가 생존 유리한 대로 쭉 살아가는 방식이지. 지금 이렇게 마음 이야기하다 보면 또 명색 설명해야 되고, 명색 설명, 유깁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촉, 수 이렇게 가면 이게 또 새끼 삼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이야기만 뱅뱅 돌 것 같아서 요 정도에서 끊어서 그래서 그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 있어서 그 개간하려면 농기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개간하는 농기구를 부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땅 상태, 내가 가진 땅 상태를 보는 것이 오원이고 내가 가진 땅 상태를 보는 오원이라면은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 이렇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불교 공부 반쯤 하는 겁니다. 색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거죠. 수상행식은요. 선천적인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기려고 생긴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과로 일어난 거야. 결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뭐냐면 과거적 상태, 선천적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있는 것도 어떻게 물론 미래지향적인 것이 사람들마다 있지만은 과거의 결과물이죠. 금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물에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으로 앉아있는 저도 이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이게 금생의 결과물입니다. 아니고 내가 지금 다른 추구를 했으면 다른 추구를 했으면 내가 어릴 때부터 별로 돈에 관심이 없어서 돈에 관심이 없는 게 저는 이렇게 그 돈에 그렇게 크게 돈이 많지는 않죠. 근데 돈에 빈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학 1, 2학년 때가 제일 빈궁했던 것 같아요. 은행에 가가지고 내 용돈 오는 날만 그냥 쳐다보면서 그날 분명히 안 올 건데도 가서 일부러 한번 찍어보는 거 있잖아. 우리 모친이 그때 다 힘들었잖아요. 용돈 빨리 붙일 리가 없는데 나 돈은 똑 떨어졌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루 이틀 먼저 붙이나 했는데 역시나 되도록. 그때는 전화가 공중전화였잖아. 공중전화. 어떤 때는 그냥 공중전화 그거 그것도 그냥 없어가지고 돈도 카드에 그냥 돈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진자 부담 콜렉트 콜 해가지고 그만 5천과 10천과 이야기하게 해주잖아요. 엄마 살려줘. 퍽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막 필요해가지고 내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이름 어딨죠? 만약에 승복 있고 돈 많이 벌겠다 생각하면 빨리 승복 받는 게 좋아요. 그건 그 옷이 안 어울리는 거잖아. 사업을 하셔야지. 우리 스님들 중에서 사업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냥 괜히 승복 입고 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옷 벗고 빨리 밖에 나가 사업을 가지고 하면 재벌 되십니다. 내 다음 생에만 재벌 되지. 꿈이 그건데 괜히 그냥 어울리지도 않는 이 옷 입어가지고 잠깐 그쪽으로 추구해. 근데 그렇게 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추구를 하죠. 혹자는 그러대. 요번에 이제 금리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연말 되면은 내년 초까지 하면 6%에서 8%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전에는 돈 벌려고 다 주식 투자하고 애들이 코인 투자했잖아요. 그전에 보살님들 뭐냐면 돈 벌려면 어떻게 했어요? 재형저축 들었지. 우리 그때 재형저축이라고 했었다.
나도 군법사로 가니까 재형저축 들어랍니다. 근데 그거 들어놨던 거 보람이 할 때 깨가지고 썼다. 그때 그냥 깜빡하고 있었는데 돈이 계속 쟁여져 있다가 내가 쓸 데가 없으니까 이따가 보람에 저 우리 개원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 깼지. 그래 그냥 홀바닥 집어넣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이만큼 살리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천만다행이 했으면 재형저축 아까웠겠지. 그 재형저축 들으라는 게 이자가 많아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근로소득만 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어놔도 수익이 어느 정도 붙으니까 회사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것이 최상이었어. 그 시대가 올 줄 모른대. 금리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사람들 마음에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글쎄 일견. 근데 이미 지금은 이제 양극화가 돼버렸잖아.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양극화가 돼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더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그냥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놔도 돈이 벌리니까 쓸데없이 부동산에 돈 있는 사람들이 덜 수지지도 않고 뭐 주식은 워낙 요즘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요즘 은행에 돈이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장난이 덜 치지는 거지. 그럼 조금 낫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 나은 풍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금리 높아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금 싹도 돈 추구잖아. 지난번에도 막 내가 그냥 약간 지금 녹화 안 하는 것 같으면 핏대를 왕창 세웠을 건데 약간 뭐 해서 요즘 이게 우리 녹화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많이 참해졌죠. 족쇄 같은 거 이런 게 더 신랄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가 명색으로 따지면 사람들 추구는 싹 돈이죠. 자본, 물질, 그죠? 색. 그거에 따라 색을 결정하잖아. 돈 있는 자들은 돈이 있어서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뭐냐면은 내용을 강요를 해요. 말 안 되거든. 돈과 도덕윤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마치 그냥 선하고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막 우리 지금 농사에 비유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생각한 이야기를 다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 따지면은 수렵의 시대에서 농사의 시대로 인류가 바뀔 때 수렵에는 철저히 계급적 차별이 있겠죠. 계급적 차별이. 힘이 센 자가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 약한 놈은 덜 먹게 돼 있고. 지금 요즘 시대 같이. 근데 농사의 시대로 오니까 농사의 시대는 옛날 인류가 숫자가 작았을 때 석기 시대나 청동 석기 시대에는 나라가 아직 형성되지도 않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땅 많으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농사로 이전하는 것이 인간한테 주는 의미, 다음의 기약, 뭐 이런 것들이 농사가 수렵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수렵이라는 것은 뭐 기약이 어디 있어요? 짐승이 어디 가서 뭐 기약이 있겠어? 걔네들은 도망가 숨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잡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계획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해서 복이라는 것도 있고 덕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농경을 통해서 인간이 확보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진하게 되는 거죠. 그건데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은 수렵할 때보다 편안하죠. 그러니까 수렵이 훨씬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다는 이야기는 가지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사가 훨씬 어렵고 안 되는 농사길을 택한 것이 수렵보다는 안전해요. 수렵보다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해요.
불쌍하게 농사의 시대로 접어들어가지고 농사 짓기 편하려고 모여 살면서 부족을 가꾸고 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수렵 때는 없던 약탈이라는 게 생겨요. 수렵 때 약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기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농사의 시대 오면요. 저장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비옥한 토지가 있을 거다. 그때부터 약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하려고 농사 짓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계율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도둑질은 약탈입니다. 약탈. 강자가 뭐냐면은 약자를 병탄, 약탈한. 그게 이제 도둑질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둑질 뭐 슬쩍 어떤 물건 하나 훔치는 그게 아닙니다. 약탈하거든. 그 약탈 안에서 재산을 약탈, 땅이나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대 시대 부처님 때는 뭐 여자를 약탈하죠. 그때 고대 사회는 여자가 남성들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따지는 게 뭐 거짓말도 중요하지만 사음하지 말라. 사음도 약탈입니다.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약탈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오죽했으면은 기독교 자기들 윤리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래 했겠어요. 결혼하고 뭐고 방어책이 안 된다니까. 다 약탈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모래바람 부는데 사는 놈들이 지랄라진 놈들이 많은 거야. 그냥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기독교 한다고 욕들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다 이제 고대 문화 안에서 생긴 것 같으면은 다 그게 내 마음 안에도 그게 강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강자로 올라서는 거니까. 오래 살고 잘 사는 게 되니까. 여러분, 살생하는 놈이 잘 삽니다. 도둑질 하는 놈이 잘 살고요. 살생 안 하면요. 수렵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요? 예? 도둑질 안 하면은 부유해지질 못하잖아요. 론스탁 벌금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보도는 안 봤는데 우리나라 몇 조 물어내야 되나? 왜 안 하네? 옛날. 그러니까 그거 당장 금융장 우리나라 매국노 같은 놈들이 다 끼어가지고 그냥 론스타라는 그게 뭐 정상적인 펀드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헤지 펀드라 그러지. 그게 은행을 팔아먹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손해 입혔다가 그건 또 손해 입힌 걸 갖다 이것도 묘하게 또 해가지고 철수시켰더만 그거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손해 봤다고 또 배상해 내려가지고 지금 막 4조인가 5조인가 그 안에 작당한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잡아요 안 잡아요? 아유 큰 도둑들이라. 도둑질 해물라면 그 정도는 해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생한 요즘 살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요즘은 이제 살생이 아니고 아니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자. 왜냐니까 사육 때문에 사육하려고 뭐가 생기죠? 대규모 사육하려고 사료가 필요하니까 그죠? 사육하기 위해서 사료가 필요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왜곡돼 가지고 지구 온난화 주범도 되고 환경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말자. 요즘식의 접근 같으면은 고기를 덜 먹는 게 안 낫나. 그러니까 단백질의 대용품이 뭐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결국 곤충으로 갈 거라며. 곤충이 훨씬 뭐냐면 단백질도 양질이고 그다음에 무엇이요? 사육해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뭐냐면 가스나
에너지 내지는 이런 게 덜 드니까 그쪽으로 갈 거라고 하지만은 이미 사유국의 판이 지금 우리 화석 에너지의 판이 한꺼번에 바뀌냐고. 안 바뀌지. 우리나라 저 원자로도 그 원자로 고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폐기하면 손해니까 자꾸만 가동하자 하잖아요. 그 동네 가보세요. 가동하면 맞는가? 그 동네 사람들 돌아가십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 대충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옛날에 지은 거라 소위 해서 방사능이 누출된대요. 여러분 우리 뭐냐면은 라면 이번에 불이웃 뭐 해가지고 사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저, 저 원주 거사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 그 원주 라면 때문에 나갔나? 어디 간다고 하던데 안 한다네. 하여튼 뭐 하는데 거사가 쭉 일요일 날 내가 음악 듣고 있는데 쭉 오더만 옆에 딱 오더만 라면 싼 거는 유통기한이 다 된 건데요 이러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죠. 우유 유통기한 지나면요. 내가 우유를 유통기한 지난 거 나중에 따서 먹으니까 뭐 괜찮더라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 상해봐요. 요구르트 되지 뭘. 별거 있겠어. 그래가지고 나는 아까도 쩝쩝 마시는데 나중에 탈라면 또 뭐냐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거 가지고 불이웃 돕게 하면 불이웃들이 화냅니다. 우리한테 이런 거 갖다 줬다고. 저 고려에 있는 원자로가 유통기한 끝난 거요. 유통기한이 즉 다시 말해서 건설 연한이 끝난 거야. 그거 고쳐 써요. 안 그러면 새로 지어가지고 다르게 써야 될 거예요. 쓰면 안 되지 그걸. 고쳐 쓴다는 것도 어떻게 고치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난리가 기겁을 하는데 뭐 그 업자들은 어떻게 고쳐 쓰는 게 더 저거가 돈 따먹는 거니까. 응? 그래가지고 그게 또 무슨 뭐 자본 돈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게 서로 카르텔로 엮여 있는가 그거 고치 써야 된다 고치 써야 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나 득득들 한단 말이고 사고 나면 어쩌려고. 사고 나면은 저 그냥 우리나라 저 뭐야 후쿠시마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그게 후쿠시마는 주변에 사람도 없지만은 고리 주변에는 인구가 300만 더 살아요. 400만 살아. 울산, 부산이 다 영향권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도 어떻게 내한테는 문제 없겠지 설마. 아유 바보들. 낙동강물 요즘 라떼잖아. 그죠? 그 녹조가 다대포 앞바다까지 내려갔더라. 그 다대포가 요즘 석양이 좋아가지고 관광지가 됐대요. 근데 다대포 이제 앞바다에 가서 다대포가 해수욕장, 부산은 참 묘하게 동해도 있고 서해도 있는, 남해도 있는 거야. 거기 간만이 있어요. 다대포 가면은 물이 빠지면 쭉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 다대포 가서 뭐냐면은 우리 어릴 때는 수영도 하고 다대포 굉장히 멀거든. 도심에서. 그래서 하는데 그 뭐냐면은 녹조가 내려와가지고 그거 하면은 치매 유발한다네. 그 몸에 닿으면 유독 독성이 있어가지고 다대포 앞바다가 누가 가서 물 담글라 그래. 그런데 그건 다대 지금 낙동강 그 우리가 뚝을 만들었잖아. 무슨 뭐 보호해놨는. 요번에 최근에 보도 나온 게 지금 그 보를 이제 허물자 말자 하는데 못 허물게 하는 가장 큰 주체가 그 주변에서 짓는 농사 짓는 사람들. 물이 계속 확보가 되니까 이 보가 없애버리면 지하수가 딸리는 거야. 왜냐면은 물이 흘러버리니까 흘러내려가니까 지하수가 물이 저장돼 있으니까 지하수가 나오죠. 그게 지하수요, 지상수요, 지상수지. 그래서 있는데 그 녹조 때문에 생긴 유독
물질 때문에 거기서 키운 농작물이 밥에도 안 없어진다잖아. 그 독성이. 밥하면은 300도가 넘어가야 항물질 분해가 된대. 녹조의 독성물이 항물이 300도가 올라가야 돼. 우리 밥할 때 300도 올리냐고. 못 올리지. 그러니까 그쪽 밖으로다가 나쁜 강도 쌈물라.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독성이. 그거로 쌀 지금 만들면 뭐 하느냐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지. 말아야지. 그리고 농사 안 지을 거는 다른 데 가서 올라야지. 그러니까 그 땅 소유주들이 이제 난리를 치는데. 근데 어떻게 나는 괜찮겠지. 내가 뭐 낙동강 쌀 안 사먹으면 되지. 뭐 하지. 야, 그거 수돗물로 만들어가지고 정수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부산 물 안 먹어요. 예. 그다음 부산에 그 전에 법당에 정수기 사자는 거야. 근데 정수기 말고 물 받아 먹지 이래도 정수기가 나오는데 벌써 자꾸만 해서 내가 낙동강 걸어날라다 괜히 막 그런 거 같아서 그런 거보다 정수기인데 나는 그냥 가면은 내 물은 삼다수로 사다 놔라. 그래 나 삼다수 먹고 온단 말이야. 오늘 뭐 홍보 많이 하네. 삼다수 홍보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속적으로 그 물을 정수가 되겠어요? 이야 웃긴다. 근데 물 계속 받아먹고 그게 그 뭔 짓이야 이게 지금. 이게 진짜 무지성인가?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못해놓으면 이렇게 뭐 이래 바꾸기 힘들어요. 뭘 하나 해놓으면 우리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요. 한번 그렇게 잘 써 해놓으면 지금 이게 지금 결국 뭐냐면 이익과의 싸움이잖아. 우리 사회 전체도 그 이익 때문에 어떻게 그 이익을 손해 안 보려니까 그냥 우리 일반은 우리한테 그기에 이해관계가 좀 멀어 있는 사람은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이익이 당장 크게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관망하지. 관망하는데 이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이익 단체에 비해서 관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그렇게 수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관망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이거는 재앙이지. 재앙이 일어나야 이게 고쳐지는 거지. 소 잃고 외양간 거지. 소가 비싸요? 외양간이 비싸요? 그냥 큰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고친다고 그냥 하는 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계속 어떻게 자기 이익 때문에 강화된 이 마음. 그 이익 때문에 애와 치가 생기겠죠, 당연히. 이익이 없다면 어떻게 애와 치가 생기겠어? 애와 치는 철저히 자기 이익의 문제입니다. 자기 편안함에, 나태함에. 다이 문제죠. 지금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사는 게 문명으로 사는 게 좀 더 편안하려고 편리하려고 한 게 문명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문명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편리하려는 욕망을 우리가 누가 그냥 저지시킬 수가 있어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뭐 30년 전만 해도 뭐 중국 10억 인구가 뭐 편하고 싶었지만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안 편했지. 근데 12억 인구가 요즘은요. 거의 우리나라만큼 편해졌으니까. 여러분 에너지를 얼마나 쓰겠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지금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추구, 명, 그죠?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 욕망 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색, 그 결정 내놓는 색이 당장 삐까리고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야, 처참하게 깨지는 거지. 그거의 순환의 계속 반복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음 농사 지을 때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땅을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이것을 이제 돌은 걷어내고 땅은 수평 맞게 고르고 하는 기구가 필요한 게 5, 12처 법문. 그죠? 그 다음에 18개 하는 법문. 그게 지금 우리한테 농사 도구입니다. 농사 도구.
그 농사 도구로 땅을 개간해 놓은 게 색계 일선이고, 색계 일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못 쓰는 땅을 쫙 이렇게 정리만 해도 농사 다 지은 것 같지.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농부 입장에서 여러분들, 에? 우리 부친도 뭐, 아버지 좀 제주도 사시지, 뭐 어릴 때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지. 예?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 하는 얘기. 농사 지어 먹을 땅이 있었으면은 돈 벌러 받기까지 나오는 거냐. 농사 짓고 말지. 참 그게 첨예한 문제였죠. 옛날에는 왜 종손한테 다 몰아줬잖아. 그래, 막 그냥 명절이나 내지는 그냥 제주도 그냥 그 본가 가면 맨날 땅 가지고 싸움이야. 서로 형제간들 내지는 가솔들이 니한테 더 줬니 덜 줬니 그거 내 건데 누구 건데 하면서 난리를 치고. 예. 그럴 때 옛날에는 또 호적 그게 제도가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종손이 이제 다 또 이름은 또 돼 있잖아요. 자기 집 안에서는 몇째 아들한테 줬다 해도 이름은 또 어떻게 큰 집 사람 이름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걸 또 명예를 돌리주리 안 돌리주리 대판 싸움. 참 옛날에 땅 가지고 토지 한 번 더 읽어봐야 되는데 데미안 읽으니까 그냥 어릴 때 생각이 촥 나고. 데미안 역시 읽으니까 확실히 원조 헤르만 헤세가 뭐냐면은 이런 그 뭐냐면은 성장 소설을 썼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문열도 흉내를 냈으나 젊은 날의 초상, 그다음에 뭐 일그러진 영웅 이런 것들 뭐 다 흉내는 냈으나 원조만은 확실히 뭐냐면은 디테일은 좀 살아 있을지 모르나 원조가 확실히 그냥 맛이 좋네. 그래서 어릴 때 나는 이게 데미안이라는 이걸 중학교 때 펼쳐가지고 봤는데 뭐 아르케고 나온다느니 아프라삭스니 뭐 저쩌고 하는 것들 해서 원래 우리 고전 같은 것들은 다 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읽으니까 다 읽은 게 아니더라고. 새롭대. 잘 읽었는데 책 안 가져간 사람 가져가세요. 몇 권 돼 있다. 책을 아주 그냥 값싸게 좋게 만들어서 그런 건 또 사줘야지. 책은요 읽으려고 사는 것도 있는데 그냥 책이 좋아서 사는 것도 됩니다. 뭐 책이 꼭 뭐 내가 읽거나 나도 읽고 남도 읽고 이런 좋은 책이 있지 않은 건데 뭐 그렇게 값싼 책은 이제 가을 됐잖아요. 저는 이제 가을 되면 책을 이제 와장창 삽니다. 그래서 시집 또한 몇 권 읽고 뭐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마음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개간해 놓은 땅이 색계 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사로 정리가 쫙 됐잖아요. 심사로 정리를 쫙 하니까 어떻게 여기서 잡초 다 뽑아버렸네. 그게 이생희락지입니다. 잡초 싹 뽑고 정리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욕망을 여의고 세속적 욕망을 여의고 세속적 욕망이 문제가 있구나. 잡초를 쫙 버렸지. 잡초 뽑는다고 잡초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러면은 잡초 뽑아낸 대신 잡초 뽑으면 잡초가 또 자라니까 잡초를 뽑아내고 새로운 걸 심어야 되겠지. 그 새로운 걸 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그 심사를 넘어서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생각을 해야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은 자기화시키면은 생각이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바뀐 거야. 바뀐 거죠. 그때 최초로 심어지는 마음이 믿음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밭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똑 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자랄 거예요? 정멸로 자랍니다. 열반으로. 믿음이라는 마음이 씨앗이 자라는 게
열반으로 자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믿음은 씨앗의 정보 내용은요, 열반이. 왜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가고 있잖아.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 즉 방향이 설정돼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 그러니까 태도라는 건 내가 지금 딱 선 위치잖아. 내가 지금 선 위치에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 그 태도를 경전에서는 아니 미설신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내 태도와 자세를 딱 보니까 이게 태도 자세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 어? 그래서 태도 자세를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 바꿨을 때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그 태도와 자세는 항상 그 태도와 자세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어서 그래요. 방향. 아니, 내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이익된다니까 그쪽으로 방향으로 딱 잡고 있지. 근데 인생 전체로 보면은 돈을 추구해줘야 못해요. 대다수의 사람은. 못합니다. 왜? 돈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야 돈을 추구해질 수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돈을 추구해요? 괜히 그냥 말년에 투자 잘못했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날려요. 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본가도 못하는 게 있어요. 자본가들 돈 버는 데 익숙한 사람이니까. 못하는 게 뭐냐면 쓰는 겁니다. 쓰는 거. 그러니까 쓰는 거라고 하니까 이게 낭비하니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으면은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가 안이비설 신의가 있잖아요. 안이비설 신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안이비설 신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 활용하는가가 탐욕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은 이거 활용이 돼야 안 돼. 불만만 잔뜩 일고 활용이 안 돼요. 왜냐니까 이 안이비설 신의는 탐욕 쪽으로 바라봐가지고 그 활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키지도 못할 활용을 왜 그냥 그렇게 하느냐고 자꾸 얻으려고 하지. 그래서 안이비설 신의를 활용할 방향으로 탁 트는 것. 방향을 행동 수정, 자세를 수정해가지고 탁 방향을 바라봤는데 그 방향을 바라봤을 때 목적지가 야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결정졌을 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신. 자기화되고 확신이 생기는 그게 새끼 이선이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믿음이라는 씨앗이 그게 탁 뿌려지는 거죠. 그 씨앗이 이제 자라면 되잖아요. 자라면. 그 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새끼 삼선에서 이야기. 삼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 이선, 즉 마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확신이 생겼을 때, 자기 내면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 선정에 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새끼 일선에서 선정되는 거 아닙니다. 선정을 예정하고 있는 거죠. 새끼 이선에서 선정에 들기 때문에 정생희락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새끼 이선에서 우리가 생기는 것이 믿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선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정오 사람이 합리적이 된다. 언행일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언행일치가. 자기 생각과 행위가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된다. 그게 이제 새끼 이선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하면은 양무턱대고 삼매하면 마음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고 삼매 마음이 집중되려면은요. 마음이 집중되려면 제가 삼매의 특징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뭐예요? 객관. 그러니까 색계일선에서는 객관을 확보하는 겁니다. 객관. 자기 땅 나를 오온으로 볼 줄 알아야죠. 그죠? 걔가 날 줄 알아야 돼요. 대상화해가지고 정리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 색계 일선에서는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그 다음에 뭐죠? 삼매의 특징이 일관성.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계속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일관성이 어떻게 욕심이 의욕으로 바뀌고 의욕이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일관이 생기는 거예요. 일관성이. 다음 생에 남편 만날래 안 만날래? 못 만나요. 이러지 마. 안 만나요. 안 만날래요. 만날래요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떻게 서로 간에 믿음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지만은 서로 간에 어떻게 뭐 애틋한 믿음이 있으면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겠지. 뭐 결론은 못 만납니다. 자꾸만 흥거하고 사귀려 하지 마세요. 새가하고 사귀지. 요래 또 우리가 강의 듣는 사람도 웃기잖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못 만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게 그런 믿음이라도 있는 거지. 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흐름이 좋다는 거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이것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여기는 어떤 목적이 없는 지금 추구해왔던 가정 안에서 생겨난 뭐냐면은 정서적 심리 같으면은 그게 아니고 지금 새끼 이전에서 이야기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방향이 딱 설정된 거죠. 그래서 일관성입니다. 그때 일관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삼매가 생겼다. 삼매가 일어났다.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이제 뭐냐면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목적으로 쭉 가는 거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다음 생에도 깨달음의 길로 갑니다. 이거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자식도 있고 쳐다보니까 막 집값도 올랐다 내렸다 하지. 수입도 그냥 등락이 있지.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70대 가보세요. 80대 가보세요. 그때 가서 이 공부한 게 더 믿어지면은 잘한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거. 왜냐면은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는 거 믿을 게 많지. 네?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하는 게 이게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면 허무하죠. 내가 지난주에 그냥 이강이었나? 남자들한테 막 뭐라 한 거. 목요일 날 했지. 너 은경 강의하다가 남자들한테 막 뭐라 했는데 하다 보면 다 떨어지면 친구 없죠. 자식들 자꾸만 돈 달라 그러죠. 있는 사람도 돈 달라 그러죠. 맞아. 그거 막 앵기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옆에 없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 외롭거든. 그래서 친구 찾아 방황하는 거지. 초등학교 동창 모임 갔다가 뭐 나중에 더 이빨 빠지면 힘들어서 그것도 못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허무해지지. 가면 갈수록. 왜? 내가 믿을 게 없잖아. 믿을 게. 그죠? 그 믿을 게 없다는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뭔가 대상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종교적으로 믿음? 저는 관세음보살 믿습니다. 그 믿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종이요. 관세음보살 종이지 그거는. 이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이잖아요. 소위 이야기해서 선정에 못 들어옵니다. 자기 마음을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객관화시켜요. 자기는 그대로 놔도 관세음보살 하나 더 붙였어. 이거 좀 주관적 자기 생각을 계속 포기 못하고 들고 있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그냥 관세음보살 붙여놓고 뭐 참마음 붙여놓고 딱 그래 붙여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있지도 않은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 놓잖아. 그걸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다 그래.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개발의 목적이 생겨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내비둬.
저 앉아가지고 내 땅이 잡초가 나는지 뭐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비 많이 내려오고 기도하고 저기에서 운 좋아가지고 뭔가 하나 그냥 어? 갑자기 그냥 저 산에 있는 사과 씨가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지고까지 날라와가지고 사과나무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지. 안 됩니다. 관성보다 하나 더 갖다고 지났지. 했기 때문에 힘들 때, 살아가면서 힘들 때 관세음보살이라는 뭐 신이라는 똑같아. 뭐가 나를 대상화시켰기 때문에 위로받고 편해지긴 하겠지. 위로받고 편하긴 하겠지. 그래가지고 다음 생도 또 살아. 해결 못하고. 그래가 다음 생도 또 살아. 해결 못하고. 그때 그거 가지고 위안 삼아 편해. 근데 위안 삼아 편해져. 항상 걱정이요. 항상 걱정입니다. 왜냐면은 그거 가지고 위안 삼을 냈는데 그거 해결 안 된다는 거 알거든. 요즘은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망해가지고 표를 뗐는 거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도 모르냐? 참 걱정된다네.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있나. 모든 게 내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 발견을 못하고 있고 자꾸만 이렇게 누구 보고 해달라니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애가 그냥 부모 믿고 어른 되기 싫어가지고 계속 부모 졸졸 따라다니면 속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내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봐. 응?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객관적으로 뭐냐면은 자기 객관화를 못 시켜내는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나갑니다. 자꾸만 거기에다가 더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일 먼저 안 좋은 게 원 플러스 원이라 그러잖아. 원은 가만히 놔두고 거기에 그냥 한 개가 더 왔으면 좋겠지. 그거 없어요. 내가 개량되는 거지. 내가 개선되는 거지. 그걸 종교적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니까. 그럼 믿어서도 안 되고 요 앞에 그냥 베트남 쌀국수 가게가 그냥 폐업을 했네. 안 됐다. 장사가 잘 안 됐어. 저런 거 보면 아유 한판 아직 새 건데 금방 저래 떼주고. 그거 보면서 우리 또 밖에 나가 대원정서 간판 봤잖아. 연정이가 간판 사진 안 좋게 놨다 해서 왜 그래 후지냐. 근데 절간판이 좋을 필요가 있나. 후져도 후진대로 우리만 알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되고 그 객관화에서 내 방향을 열반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내면화가 돼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일간으로 갔을 때 우리는 선정의 즉 삼매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삼매. 색계 이선에서 일어나는. 색계 삼선에서는 어떻게? 당연히 농사로 따지면은 곡식들이 이제 자라나겠지. 예?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잖아요. 그 자라나는 것이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그 경험은 예전에 있었던 경험이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한 새로운 경험이야. 새로운 경험이 당연하게. 새로운 경험. 이제 책 한번 펴봅시다. 543쪽 9번 가서 안한다여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스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한다여 여기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희열 땅 확보했지. 믿음이 하나 씨앗 심었지. 땅 확보했을 때 기쁨도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잘 될 것 같아 해서 희열이 있지. 이제 기다리면 되잖아. 그렇게 계속 행하면서.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식물이 자라가는 거죠. 만추의 들녘처럼. 예?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내한테 평온이 생기는 거예요. 평온이. 그 평온은 아직까지 대상화된 평온. 여기서 얘기해 평온.
그래서 평온이 생기고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정념정지. 중요한 이야기죠. 정념. 정념에서 참 사띠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염 하면은 염에도 뜻이 있댔죠. 미국 사람들은 이 정념, 염을 갖다가 마인드풀리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인드풀리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사띠를 생각념자로 번역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사띠를 마인드풀리스라고 했어요. 마인드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마음을 기울이다 라는 뜻이거든. 마음을 기울이다 라고 하고 풀리스 하니까 이걸 또 미국 사람들이 사띠를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을 해서 그걸 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했네.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마음 챙김. 그러니까 누가 또 댓글을 걸어. 아니 마음을 해탈해야 되는데 챙김 못 자느냐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이 맞냐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미국 사람들 번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잖아. 마인드풀리스를 주의 깊음이라는 뜻이죠. 마인드풀리스라는 주의 깊음이라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 번역한 거로 보면 생각념자잖아. 생각념자 글자 한번 해자해 봅시다. 지금 할 때 금자잖아. 마음 심자잖아. 지금 마음이지. 지금 마음이잖아. 지금 현재. 지금의 마음이야. 지금의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띠에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마음 챙김보다. 왜 그러냐니까 사띠라는 말의 뜻에는 알아차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아차림. 자, 알식자 했잖아요, 이제. 알식자 식하고 알아차림이라는 말하고는 다르지. 알식자의 안다는 거하고 알아차림. 안다는 것은 그 지금 내가 수용한 거잖아.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수용했어요. 수용한 것을 바라보는 거야. 수용한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 바라보는데 자, 내가 안다라는 이 내용의 정보는 지금의 마음이지. 지금의 마음은 지금의 그냥 청정한 마음일까? 그 뒤에 과거의 기억이 있을까?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이 사물을 보는 것에 보시어 내 기억이 보는 거야. 내 기억이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컵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컵이라고 기억했기 때문에 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사띠라는 말 안에는 기억이라는 뭐냐면은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는 알아차린다라는 뜻과 주의 깊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뜻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념했잖아요. 정념. 염이지. 우리 수영 보리분법 안에 보면 염이 뭐죠? 사념처가 있잖아. 그럼 정념하면 대상이 뭐야? 몸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죠. 몸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죠.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잖아. 그죠?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지. 법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겠지. 그죠? 자, 그 전에 있던 내가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은 귀한 거지. 아까운 거지. 내가 몸이라는 게 소중하잖아요. 안 아플라 그러잖아요. 귀하고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아까웠으면 의사들한테 가서 다 그래 항변하잖아. 아니, 전에 안 그랬는데요. 전에 또 안 그랬지. 전에 그랬으면 진작 아파서 병원에 왔겠지. 근데 그 아까우니까 어떻게 전에는 문제 없었다는 거야. 예?
이래 헐지 않았다는 거지. 전에 안 그랬는데요. 나도 병원청 가서 그랬어요. 아, 이 참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대. 전에 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프셔서 오신 겁니다. 의사가 도인이 돼. 그게 몸에 대해서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늙고 병드는 거예요. 늙고 병드는 게 실상이죠. 귀하고 아까운 거는요.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몸에 대해서 정념하면 당연히 이 몸이라는 것은 충동, 탐닉이라는 반응하고도 느낌 이전에 내가 접근 햇빛 때 접근 햇빛 차원에서의 몸버릇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거 이야기하려면 또 뭐 막 해야 되겠으나 우리끼리는 그거 이야기가 진도한테 빼가지고 또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괜히 뭐 동영상 보는 사람들 헷갈려가지고 다음 연재 이거 닫고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거 가지고 또 더 광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실상과 허상에서 이때까지 내가 기억했던 것은 기억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과 바람이지. 그것으로 염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정념이 아니잖아. 정념이. 자,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느낌 했을 때 느낌은 감정이나 정서로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감정이나 정서로 확대된다 했을 때 내가 그때 드는 감정이나 그 정서에 대해서 그전에는 당연히 그냥 봄 오면 봄 탔지. 봄 오면은 봄 탔지. 야, 여름인데 뭐 더워서 더워 죽겠다 했지. 더워서 뭐 죽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뭐 더워서 그렇게 죽는 사람 많이 않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느낌이나 정서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내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우리가 관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라보면은 괴로움이 들어. 불만이 들어. 원망이 들어. 왜? 느낌부터 나라는 것이 관념이 탁 들어가기 때문에 내 느낌 하는 나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좋은 느낌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내한테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이 정념이죠. 그 감정 가져봐야 좋은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그 감정을 내가 가지는 거잖아. 원망을 투사해가지고 대상이 그걸 가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오히려 더 괴로움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을 걷어들이는 게 편할까? 계속 원망해야 편할까? 원망해야 편합니다. 왜? 사람은 남 탓하는 게 제일 좋거든. 자기 책임 아닌 게 좋거든.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하는 게 속 시원한 것 같지만 원망하는 것이 자기를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든다. 그 원망으로 인해서 피폐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심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난 꼭 그렇게 할 거야 결심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심이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착착착 뻗어 나가는 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 결심도 잘 안 되는 마음에 왜 그렇게 고집은 세 다들 고집은 세. 그런 것들이 마음이 무상한 것이 실상인데 예? 그냥 집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지. 그게 정념입니다. 정념. 귀하고 소중하다고 몸을 느끼서요. 자꾸만 불만임을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좋은 쾌락을 바라는 느낌 가지고요. 그냥
맨날 변덕 부리면서도 그냥 고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한테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어요. 예? 내 지금 명의 상태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엉망진창. 그거 싹 또 어떻게 실상으로 뭐냐면은 골라내는 게 정념 사티죠. 사티는 반드시 어떻게 기억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은 어떻게? 이때까지 내가 잘못 추구한 방향일 수가 있다고. 네? 잘못 축적된 기억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갈무리해내는 것이 정념 사티입니다. 앉아가지고 발바닥 느낌 보지 마시고, 어? 뭐 인중 코에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슨 뭐 어느 스윙 쳐가니까 여기가 뜨거워지고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숨 쉬고 가만히 이거 느끼면 뜨거워지지. 옛날 그 뭐 달인가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해가지고 무슨 뭐 이 안에 막 뻑뻑하게 생긴다나? 아, 마음도 편안한 마음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 안에 느낄라 치면 뻑뻑한 게 왜 그냥 환으로 안 잡히겠어? 잡히지. 그럼 산다는 얘기. 기가 어떻고 저떻고.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기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평화롭게 만들어 돈이나 받겠어요.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써온 마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몇 가지 기술, 스킬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 객관화. 이 객관화 시키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버려내는 것. 그래서 바르게 뭐냐면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니까 정념만 필요해요. 정지가 필요해. 정지가 필요하죠. 정념하고 뒤에 정지가 반드시 따라붙어야 됩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어떻게 내가 아는 내용을 갖다가 대상화시켰지. 근데 바로 아는 것은 수용했잖아. 정념의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정지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정지가 일어나. 그랬을 때 그 내가 지금 아는 알문 이때까지 내가 경험한 신수신법에 있어서 잘못된 경험을 벗어났잖아. 경험을. 그리고 새 경험 정지했기 때문에 새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할 때 현실적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 행복. 이상 아닙니다.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한계. 아직까지 이상의 행복까지는 안 갔어요. 사람 능력은 마음의 능력은 이상까지 있습니다. 그죠? 지나간 과거의 기억도 있고요. 현재의 현실도 있고요. 지나온 과거의 여러 가지 잘못된 왜곡된 기억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려왔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않았지. 알아왔기 때문에 생겨있는 병폐가 있지. 잘못된. 그걸 개간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온 12자, 18개로 쫙 다 해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딱 심어. 믿음을 심는다는 것이 신수, 신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달리 경험한다는 거예요. 달리 경험. 그러니까 내 몸이 노병사로 갈 거잖아요. 노병사로. 노병사. 잘 늙는 거, 잘 아픈 거, 잘 죽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목적이라니까. 왜 안 아플라 그래? 왜 안 늙을라 그래? 왜 안 죽을라 그래? 그러니까 괴롭지. 실상은 어떻게 노병사로 가잖아. 실상은. 그래서 잘 늙는 게 중요하죠. 잘 늙는 게. 잘 늙는 게. 잘 늙는다 했을 때 아이고 막 우리가 이 기질은 몸이라는 것은 유전적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할배는 뭐 라면을 뭐 50년 동안 먹어도 뭐 90까지 살았다 했었고 뭐.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러면 제 할배하고 안 죽으니까 그냥 90살까지 라면 먹고 죽는데 당장 탈납니다. 그 할배는 그냥 라면하고 딱 맞는 거지. 뭐 그게 기질적 문제죠.
기질적 문제로 늙는다라는 것을 그냥 보편화시키지 말고 늙음이랑은 다 특수하잖아. 늙음이라는 것이 보편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잘 늙는 것은 어떻게? 내 나름대로 특수한 늙음이 있겠지. 어떻게 늙느냐? 안 늙으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보살도 이제 나이 들어가서 꾸미고 다니는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게?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와보소. 절에서 오는 거 보기 좋겠는가? 와 없는데. 그럴 일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늙었다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것도 다이잖아. 에? 아니잖아. 아니, 나도 예의가 있는 몸이라 집안에서는 대충 그냥 옷도 안 다리고 이 안에서 내가 옷 다리 입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다 그냥 뭐 보살 들어와도 식구 같은 사람들이니까 원래 저 사람 저러느니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갈 때는요. 우리 수연씨 말 맞다나 어이 그렇게 입고 나가면은 그냥 저래 보살들이 욕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부산 우리 내려갈 때 자꾸 옷을 맞추자는 거야. 됐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옷을 훔치가가지고 그냥 맞춰봤는데 그것도 안 입어야 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색깔이라. 그게 아니고 다른 옷이 많아서 입을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이제 못 하자는 소리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어서는 그가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나도 밖에 나갈 때는 부산 갈 때는 나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빼고 갑니다. 부산의 보살들은 시피 볼까 봐. 근데 그렇게 입고 가는 것도 어떻게 실은 뭐냐면은 내가 한 방편으로서 사는 거지만은 나이 들어서 뭐 들어서 했을 때 내 나름대로도 사는 모습이 있을 거잖아. 지금 옷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아까 얘기한 태도, 자세, 삶에 대한 그게 잘 늙는 겁니다. 늙음의 자세가 있다니까. 병든 자는 병든 자에 대한 자세가 있어요. 예? 우리 그 김수진 원장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삼성병원 가서 자기도 의사라고 뭐라 했더만 물었더만 별로 안 좋아하더라. 아니 그 병원 의사 입장에서야 그 양반 아파서 온 사람이 의사요 환자요? 환자지. 환자야 시끄럽게 자꾸 떠들지 말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이따가 환자만 접하다가 내가 환자구나. 알았. 그렇죠. 나도 병원 가보세요. 의사한테. 내가 다니는 병원은 뭐냐면은 나이가 적은 의사거든. 그 앞에서 예 합니다. 그 가서 내가 앉아가지고 도트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 2달 한번씩 오라는데 그냥 열받으면 한 달에 한번씩 오라는다니까. 그럼 내만 손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잘 늙고 병드는 것도 병이 안 되면 좋지. 무난하면은. 잘 뭐냐면은 병드는 것도 중요한 거지. 확 아프고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골골백년하는 게 좋겠어. 선택하셔. 죽는 것도 어떻게? 어떤 태도와 자세와 그 다음에 죽는 것 방향에 따라서 참 저 사람 잘 살았다. 잘 살았다는 것은 방향이 좋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죽어서도 어떻게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다라는 게 잘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잘 살았어야 될 거잖아요. 잘 죽어야지. 잘 죽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요. 못 살면요. 이제 죽었대? 그 소리 듣습니다. 안 죽었대? 이 소리 들어요. 잘 살아야지. 여러분이 잘 사는 게 돈 있다고 잘 살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잘 늙는 게 돈 있다고 잘 늙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잘 늙는 게 그냥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멋부리고 사람들이 예의하고 저게 그냥 괜찮은 인생이구나 하지만은 그게 잘 늙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잘 살았다라고 했을 때 평가가 이 모든 것에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예? 원만해야 되잖아요. 그 원만하려니까 정념정제해야지. 더 정념정제해야지. 어? 맨날 되지도 않는 믿음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절하다 보면 그냥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그냥 내 알던 사람은 어? 그 그냥 좋은 학벌에 뭐 해가지고 죽을 때 되니까 그냥 부처님한테는 3번 절하고 지장보살한테는 9번 절하대. 잘 봐달라고. 아이고 참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정념정지가 있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자기가 행복을 경험해야 그 방향이 옳은 것 아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축적되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토에 내 마음의 밭에 예? 마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행복으로 경험해가지고 그게 덕이 쌓이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무슨 뭐 없는 마음, 뭐 원마음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경험하지 못한 마음은 마음 아니요. 그 질곡이지. 그잖아요. 무명이지. 경험 자기는 무명만 경험하는데. 무명만. 본만 가봐라. 능장, 소장, 집장. 그 무명이다. 아니 정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좋은 정보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안 좋은 정보만 잔뜩 있는데 안 좋은 정보 싹 몰아내면은 그 안에 허망하지. 좋은 정보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정보. 그래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성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요. 성자들은 지금 어떻게 최소한 좋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정념정지를 한다는 거예요. 정념정지를 해야 왜 성자라 부르냐? 세속의 윤회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윤회한 삶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안 한대요. 이것이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내가 이야기를 지금 더 하고 싶은데 은행 볼일 보러 가세요. 참습니다. 마치겠습니다.